안녕하세요.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. 벌써 한 주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주죠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은 어저께 하락분의 한 절반을 조금 정도 더 높게 만회를 했고요. 유로존은 하락을 했지만 한 2%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날 상승분을 빼고 나면 사실 충격은 제한됐다라고 봐야 되겠죠. 숫자만 2%지 전날 이탈리아 총선이 있는 그 시점에 상승한 부분을 차감하면 한 0.8% 정도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지금 시장에서 이탈리아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죠.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돌아왔는데 문제는 상원을 장악을 했는데 절반 이상 장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선거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죠. 재선거가 되면 이제 한 달 내 아닙니다. 한 2,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로존은 시간은 벌었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유로존의 이탈리아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. 다만 메르켈이 주장했던 긴축 프로그램이 이탈리아 국민한테는 외면당했다라는 거죠. 마리오 몬티 총리가 정말 정책을 잘 펴서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것은 잘했지만 너무 긴축을 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. 그로 인해서 마리오 몬티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약화됐고 또 중도 좌파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마리오 몬티 총리 때문에 오히려 중도파인 베르루스코니가 상당한 표를 얻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탈리아 문제는 일단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죠. 만약에 어저께 베를루스코니가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으로 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죠. 다만 이탈리아가 재정 긴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나 여기서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ECB, 유럽중앙은행에서 이탈리아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베르루스코니가 장악을 하더라도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아마 탈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탈리아에서 정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유로존 자체적으로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좀 가봐야 되겠죠. 자, 미국 오늘 어저께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상승을 했고 지표 케이스-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역시 상당히 괜찮았고요. 또 기업에서 홈디포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.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, 이 사람이 오늘 그 상원에서 증언이 있었죠. 오늘 밤에는 또 하원에 증언이 있는데 여기서 양적 완화 지지 발언을 했죠. 근데 양적 완화 지지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양적 완화를 재개를 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임기를 한 7, 8개월 남겨놓고 양적 완화 종료를 해서 자기의 정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어리석진 않죠. 힘들어도 밀어붙여야 되는 거라는 거죠. 이런 것으로 본다면 콜벤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벤 버냉키가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오늘 그 영향이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줬고 그러면서 미국장이 올라왔는데요. 오늘 밤 하원에서도의 증언 이것도 아마 역시 같은 성향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죠. 시퀘스터.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. 무디스에서도 시퀘스터 영향이 제한적이다, 별로 의미가 없다,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또 한쪽에서는 또 이 시퀘스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공화당에서 시퀘스터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가 왔다라는 거죠. 근데 거기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퀘스터 얘기할 때 증세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답니다. 처음부터 재정질적 감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슬그머니 증세를 놓았다. 이것이 또 시장에서는
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시퀘스터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다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. 그 파생되는 것이 제한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내일 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또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죠. 일본에는 구로다 총재가 BOJ 총재가 될 확률이 높죠. 이 사람은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BOJ 총재로감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의중을 아마 크게 반영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환율 전쟁이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조지 소로스나 헤지펀드들이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온다면 BOJ의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한들 추가적 엔화 약세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충격으로 더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우리나라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2% 상승한 적이 있었죠. 뜬금없이. 자, 그날부터 선물에서 미결제가 한 24,000개가 늘어났습니다. 이게 아마도 신규 매수 물량이라면 국내장은 잘 버틸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잘 버텼죠.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지수를 얼마큼 끌어올리는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. 그것이 선물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. 자, 우리나라는 2월 달에 양봉이 좀 커져야 됩니다.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이 양봉이 더 커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3월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특히 18대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이제 시장에 반영될 만한 시점이다. 즉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기술적 분석을 잠깐 하도록 하죠. 지금 보시면은 다우가 거래량이 없다, 어저께 없었다라고 하는데 역시 없으니까 바로 올라오죠. 그래서 전환선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이죠. 이렇게 되면 빠르게 또 고점을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14,000까지 올라오게 되면 과거에 2007년도 14,198을 꼭 보려고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신다면 지금의 조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영국 어저께 좀 빠졌죠. 빠졌지만 1.3% 빠졌는데 전날 0.6% 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충격이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우리나라입니다. 오늘 어떻게 살아났는지 오늘 좀 많이 치고 가야 되는데 일단 선물에서의 움직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힘든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는 살아있습니다.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